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주말을 편하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 이렇게 큰 변동성 시장에서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잘 시청하고 계십니다. 무려 4년 연속 대상에 이번에 올해까지도 5년 연속 대상이 유력한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면 알차게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전략, 강의, 종목 상담, 그리고 유망주 공개 방송까지 꽉 채워서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간밤에는 다시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번 주 4천선을 간신히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불거진 AI 거품론에 외국인이 3조 가까이 어제 물량을 던지면서 급락했습니다. 3.7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월요일에 900선을 되찾으면서 한 주 출발했지만 역시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에 863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양시장 상승 종목이 고작 30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모셔볼게요. 공명정지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네, 시장부터 짚어볼 텐데요. 한 주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를 자세히 정리해 들어볼 텐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어제 미증시가 좀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요. 예, 좀 느낀 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고용 지표는 혼자서에 나왔는데 갑자기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다가 확 급락을 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고용 지표가 호재가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하다니까 확 실망 매물이 나와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불안하니까 금리나 국채 금리가 뛰어버리니까 미증시가 못 가네. 지금 버블은 아니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재고가 많나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물량까지 H밴도 이제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이제 이 버블을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메모리 쪽에 이제 엔비디아 쪽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도 있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까지만 더해진다라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좀 더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좀 이제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미국도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물량을 쏟아놓고 나서 어제 옵션 만기일 날은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도 좀 변동성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다음 주는 분명 안도랠리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자세한 얘기 해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로봇을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 부품주들이 또 협력회사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래서 SPG, LG전자 쪽이랑 이제 협력한다 기대감 나오면서 또 SPG라든지 사면, 제가 사면 지난주 좀 평일날 설명을 드렸는데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온그룹이 드디어 로봇 쪽의 재료 더해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이제 이 통신 장비 쪽 미국 통신회사 이제 공급 기대감 때문에 투트랙으로 엮이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내에서도 SPG는 대신 별로 그렇게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는 않아요. 약간 좀 과열권에서 그냥 막 테마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사면이라든지 가온그룹은 사면은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했죠. 무상증자도 대규모로 했죠. 주포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온그룹도 지난주 이제 최대 주주 대표이사에 한 32만 주 지분 확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주포 세력들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매집하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뜨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 두 회사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전력 수요 이제 급증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이 전력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이 반복됐죠. 근데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좀 과열권에서 이제 막 더 간다 하는 거고, 이 대원전선이라든지 삼영 이런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매수 강도가 세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장내 매수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5억 가까이 추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자사주 매도 들어온 상태에서, 대원전선은 지난주 대표이사와 계열사가 20억 가까이 장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 단가가 3,500원, 3,600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단가가 그렇게 엄청 싸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3,000원대 한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번 주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시, 버블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는 그런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다음 주 안도랠리 기대해보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 챙겨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이유를 좀 찾을 생각들을 많이 해요. 확실한 좀 객관적인 이제 팩트를 가지고, 그럼 미 증시의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지. 지금 재고도 없지. 완판됐지. 내년도 물량까지도 지금 완판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도 예전에는 퍼가 90배였는데 지금 한 40배지. 지금 SK하이닉스도 퍼가 10배 초반대지. 그런 상태에서 재고도 없는 상태에서 FC, PJ 기판 같은 경우도 내후년도 물량까지 완판됐죠. 그러면 분명히 아직 반도체 버블은 아니다.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2000년도 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요. 초창기 이제 한번 그냥 봤어요. 뭐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겪어본 건 아니고,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흐름을 보면서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상한가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도 인터넷 전화를 막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전화가 대중화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없는 상태에서 막 상한가 버블 20배,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적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확 꺾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컴퓨터가 막 팔려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때 당시 막 주연 컴퓨터, 주연 테크 뭐 이런 거 제가 막 조립 PC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PC가 재고 물량이 엄청 쌓아지면서 막 확 꺾여요. 안 팔려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확 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다 샀구나. 지금 AI 뭐 우리가 이제 로봇 청소기는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AI 뭐 지금 완전 대중화돼서 이제 막 고점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AI 쪽의 데이터 센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대감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먼저 막 10배, 20배 뛴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보지 마시고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아직 바닥권에 있는데 대표세가 매수가 막 들어온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또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시설 투자를 많이 확대하는 기업들은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버블이 없어요. 그럼 이제 조정의 이유는 우리가 금리에서 아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만이 금리를 인하해. 왜? 금리가 높으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저금리 기조로 가게 되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 증시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관세, 식품 관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200개 되는 품목인가요? 이제 낮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2월 초 정도면 아마 미국의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 판결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관세 판결이 만약에 이제 관세 무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시장이 이제 그러면 국채 발행 더 해야 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야. 좀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관세를 부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슈퍼 301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이제 관세를 부과를 안 하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장은 결국은 환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쪽으로, 만약 금리 인하해서도 안 되면 양적 완화를 해서 미 국채 금리를 낮춰야지 미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피날레를 장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평가 논란 이런 거지. 지금 뭐 버블에서 뭐 반도체 재고가 쌓여서 이제 확 꺾인다. AI 수요가 이제 급감할 거야.
지금 AI 수가 급감할 수가 없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뭐 예상이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분명 반도체랑 로봇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도체와 로봇 쪽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강의 뒤에는 종목 상담 시작이 되죠.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아침에 좀 약간 목이 좀 잠겼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새벽까지 이제 요즘 버블 논란도 많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까 맞을까 이런 개인적인 이제 판단보다도 지금 이제 현 상황에 지금 팩트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 금융회사들, 증권 그리고 은행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죠? 아니 이게 AI 버블이고 닷컴 버블이고 이제 막 버블이 터질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금융주주, 뭐 KB금융, 신한주주,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왜 자사주 매입을 수백억, 수천억 하는 거예요? 항상 금융위기가 올 때는요. 금융회사들이 일단은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회사들의 수급이 너무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스퀘어는 이미 자사주 매입을 수천억, 수조원, 10조원 이렇게 해놨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다 자사주 매입을 해놨다.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구나. 저는 지금 펀드 매니저라든지 금융인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그쪽에 이런 내용들보다도 현지에서 이제 기업 CEO들 있죠. IT,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수급들을 CEO분들 얘기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 이제 마이클 버리라든지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락 배팅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수급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중요한 게 뭘까? 대표이사가 매수한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 회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 매수한 종목들을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HNS 하이텍, 이 기업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상가를 빵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720선 확 뚫었죠. 그죠? 7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이 15,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한 12억 5천만 원을 사죠. 그리고 나서 2억을 더 삽니다. 그리고 나서 11억을 더 사요. 그리고 나서 1억을 더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26억을, 12억을 사고, 그 다음에 2억을 사고, 13억을 사고, 그 다음에 1억을 더 살 수 있는.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엄청난 이제 공격적인 수급과 규모가 큰 수급이 들어온 거죠.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이 뭐를 하느냐? 지금 현재 밀집 국면이죠.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 시작되고 상가 빵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쪽을 하죠. OLED 쪽에 앞으로 폴더블 폰트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도 하고요. 열폭주 방지 소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패키징 소재. 그 부분이 이제 FC BGA 기판 쪽에 소재,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HBM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시설 투자도 진행하면서 급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수년대에는 매출 3천억대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 한 700억대인데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 이익률이 굉장히 크죠. 영업이익률 한 20%대 육박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H&S 하이텍은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고요. 재무 상태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고 신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구나. 차트까지 바닥에 있으니까. 721선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중장기 밀집 국면에서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완벽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대신 지금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 급하게 또 탄력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뭐 다음 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도 일단은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5일 전일 종가보다 45% 이상 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해서 특히 그 다음 주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초점을 맞추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19,000원대, 2만 원대에서도 대표사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현 주가를 싸게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뭐 1, 2억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억이 넘게 들어오잖아요. 바닥에서도 10억이 넘게 들어오고 26억. 그런 관점에서 완벽합니다. 자신 있게 오늘 또 먼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온그룹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온그룹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대표사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올해 추가 매수가 32만 주가 더 들어와요. 720에서는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죠. 공통점이 있죠. H&S 하이텍, 가온그룹 720면 돌파잖아요. 그죠? 밀집 국면이죠. 그죠? 아직 주가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온그룹도 무엇보다 차세대 이제 이 통신 장비 쪽이랑 그리고 또 OTT 디바이스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세 가지 분야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식까지 무상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같아요. 그만큼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려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온그룹도 앞으로 이제 5G 쪽 이런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로봇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제 호텔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기술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온그룹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지금 4,000원 중반대에서 주포 최대 주주 세력들이 좀 들어온 만큼 역시 5,000원 이하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 강할 거예요, 일단. 한번 또 뭐 단기 매물이 또 출회되고 출렁거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제가 닷컴 볼 때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었고 그때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보긴 시작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2007년도 때 상승하는 부분도 경험을 그때는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도 맨날 샀다 팔았다 했었던 것 같아요. 급등하면 가는 거구나 추격. 갑자기 급락을 해요. 변동성이 크니까 갈 때 또 지금처럼. 그럼 또 못 가는 것 같은데 추격 매수를 합니다. 막 급등을 해요. 또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4,000에서 이제 5,000까지 이제 예를 들어 간다라고 해도 분명히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 4,300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추격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꾸 언론에서 또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럼 또 매도를 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막 지금 4,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가면 좋은데 계속 이게 왔다 갔다 계단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4,500 갔다가 4,300, 그다음에 4,500, 4,200 또 내려왔다가 4,700, 그러다가 이제 5,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만 못 벌었다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니까 많이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잦은 매매를 하다가 오히려 계좌가 깡통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일단 반도체를 결국에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게 그 내년도 전망도 괜찮은 게 결국은 반도체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가온그룹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태성 지금 가장 수급이 폭발적인 거죠. 대표회사가 30억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24,000원대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울산 지난주 금요일에 회복을 했는데 아마 시가는 전반적으로 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45억을 추가 장내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쪽에서 최고 장비업체로 지금 발돋움했다라고 하면 HBM 쪽이 가장 지금 반도체 쪽의 핵심이었죠. 이제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유리기판일 거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리기판 습식 설비 장비 기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3천억 이상 매출에 도전하겠다. 근데 복합 동박 설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쪽이죠. 국내 배터리 동박 3사를 확보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해외 배터리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제 계약을 수주를 한 거예요. 예. 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남은 것 같아요. CATL. 조만간 이제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예사롭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익률이 좀 클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와서 매출 1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이 내년도 완공되면 내후년도에 그런 만큼 지금부터 대표사가 2만 원, 3만 원대에서 지금 75억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고 하면 이미 30억은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좀 신뢰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기업은 가장 재료가 좀 크지 않을까. 내년 1월 2일 날 새해 다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꾸준하게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대표회사가 다 10억, 20억 혹은 30억 이렇게 들어온 기업인데 이 기업도 작년도에 수십억 들어왔죠.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수십억. 그리고 또 20억 또 들어왔어요. 지난주 20억 들어왔어요. 그게 3,500원대예요.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유 없이 20억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재작년부터 LA 전력청, 홍콩 전력청에 이제 앞으로 이 전력청에 이제 샘플을 보내놓고 전선수 이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악재는 없을 것 같죠. 대표사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여기서 20억을 왜 삽니까? 그죠?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주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여기서 3,000원 중반대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전선 수요는요,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자동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원전 다 들어가는 게 전선이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 부품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죠. 이 대원 전선도 오늘은 좀 대표사가 수십억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들어드릴게요. 종목은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26만 6천 원, 비중 30%. 시청자분이 정 박사님 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이버 어제 종가 보니까 26만 2,500원, 손실 구간이시네요. 살짝. 위원님, 박사학위까지 또 수요해 주신 만큼 상담 잘 부탁드릴게요. 정 박사는 제가 아니고요. 제 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 아들한테 항상 정 박사라고 하시거든요. 슬쩍 아들 자랑까지. 역시 역시 부모님은 항상 손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26만 원대에서 샀다는 거는 그게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면 싹쓸이 기법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바닥권은 조금 지난 상태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가 왜 제가 약간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냐면 721선 무구는 20만 원대 이하가 있었잖아요. 그죠? 밀집 국면. 근데 한 템포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정배를 이제 들어가는 위치죠.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6만 원대 말고 17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제 기억으로는 수천억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 자사주 매입을 살 때 같이 사면 좋지 않을까? 막 완료가 임박돼 있을 때 사면 좋지 않을까? 자사주 맵이 작년도에 아마 좀 17만 원대에서 수천억 자사주 맵이 들어왔을 거예요. 17만 원대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못 봤으니까 안 샀을 수도 있고 아는데도 의심을 해서 못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면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대기업들이 지금 웬만해서는
좀 신뢰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화 작년도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했는데요. 5배 올라갔죠. 제가 그때 작년도 2만 원대에서 하나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현대차 20만 원 이하에서 자사주 매입했죠. 기아 10만 원대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했죠. SK 스퀘어 3만 원대에서부터 자사주 매입했죠. 그죠? 요즘에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완료될 때, 그럴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17만 원대가 바닥권이었고 지금은 보유권이 나요. 지금은 이제 주포 매집이 들어온 상태에서 앞으로 GPU도 네이버는 확보를 하죠. 그래서 24만 원대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고 아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해선 좀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 3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장기 이제 60개를 평선 뚫어버리고 있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시고 중장기는 목표는 뭐 40만 원대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전고점 부근은 단기 저항권이죠. 그래서 28만 원대, 20만 원대 후반대 부근을 일단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 돌파하게 되면 뭐 40만 원대까지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만 4천 원, 여기만 딱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 잘 잡아주셨습니다. 아래로는 24만 원, 위로는 28만 원 돌파하면 중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약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힘내시고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9천 원 비중 20%입니다. 네, 12만 9천 원에 비중 20%. 시청자님, 이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좀 수익 챙길 걸 지금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빠져서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진짜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마인드를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결과론 쪽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냥 답안지를 자꾸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끝까지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마 수능도 잘 볼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결과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2023년도 때 극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였나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대량 거래가 시작됩니다. 주식은 밀집 국면이어야 돼요. 그리고 721선 부근이 2023년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721선 부근,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근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죠. 그리고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50배 정도 돼요. 물론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는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FCPJ 기판 쪽에 수요도 급증하고 PCB 업체들의 또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고 저도 모를 것 같고 왜? 고평가에서 더 간다라고 이렇게 과열 꺼내서 논의하기에는 주식은 바닥을 찾는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은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기본 이제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고 대량 거래 시연될 때 지금은 대량 거래가 시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이 바닥 대비 3배, 4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더가 그냥 내 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이제 사라고 하고 나는 바닥에 있는 거를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제가 9월 달에였나요? 코리아 서킷을 강추해드린 것 같아요. 이 코리아 서킷은 바닥에서 16,000원대 있었거든요. 한 지금 100%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못 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고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 위치에서는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종고점 이제 뚫어버린 만큼 11만 6천원대가 딱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그 라인 때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권. 근데 아마 이번 주에 일단 반등은 시도하겠죠. 웬만하면서 이제 갈 자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이 13만 6천원대 여기거든요. 이 라인 때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응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지금 정답이 딱 없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기업들 잘 보시고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높은 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13만 6천 원 돌파 나오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이번 종목은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30만 5천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익권에 있다가 어제 이 종목이 30만 원을 하회했네요. 위원님, 네. 삼성 SDI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워요. 주식 삭스리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25만 원대에서 강추해 드렸는데 한 30% 상한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28만 원대 지금 30만 원대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이 또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25만 원대 그 이하가 이제 막 정벨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30만 원대는 그래 30만 원대도 아직까지는 중장기는 바닥권이에요. 그런데 40만 원대 이제 720원 돌파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일단 추격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운이 나쁠 수도 있죠.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려왔는데 이제 AI 뭐 버블은 갖다 붙인 거죠. 지금 뭐 버블도 아닌데 엔비디아랑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버블 실적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국채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관세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차차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제 뭐 이제 반도체 관세도 이제 안 해야 될 수도 있다. 식품 관세 아마 200개 되는 품목은 지금 이제 관세를 이제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12월 초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이제 관세 무효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높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얼씨구나 하고 이제 뭐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 유럽 다 투자 유치했잖아요. 그죠? 굳이 관세를 부과 안 해도 원하는 바를 좀 이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관세 만약에 이제 없애게 되면 결국에는 출렁거릴 때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삼성 SI도 지금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권에 좀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다가 월봉상 이번 달에 지금 언제까지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5개월 평선 부근이 24만 원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최저 바닥권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부근 24만 원대. 그런 만큼 이번 달에 눌러주면 저가 신규 및 추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은 보유를 하다가 중장기는 뭐 종고체 배터리 시대 오면 한번 또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종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로봇 쪽 이쪽에도 들어갈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중장기는 80만 원. 단기는 4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위를 본다라고 하면 한 48만 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싹쓸이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홀딩하시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4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종목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방송 애청자 돼주시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HNS 하이텍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였고요. 이번 주 내내 살짝 고점을 높이다가 어제 급락장에서도 크게 안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양선으로 오히려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HNS 하이텍은요 완벽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내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방성 전도 필름 ACF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세계 3위, 앞으로 2위로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뭐 이미 확정 지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애플 쪽에도 좀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를 개발했는데 FCPGA 기판 쪽의 소재인 것 같아요. 요즘 FCPGA는 오히려 HBM 쪽보다 핫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가 100% 상승세가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핵심 소재를 이제 공급한다. 내후년도 물량까지 FCPGA 기판은 완판이 됐거든요. 삼성 전기가. 그런 만큼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쪽에 시장만 진출한다라고 하면 6천억 정도 되는 이제 시장 규모 거의 일본에서 수입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26억 가까이를 사는 걸까요? 일주일 만에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 추격 매수 계속 들어오네요. 하루에 12억, 2억, 11억, 예, 그리고 1억, 예, 26억.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기만 누르시면서 예, 일단 매매 전략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완벽한데 어제 1% 하락한 게 아름다운 조정이네요 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저가 매수도 주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면입니다. 9월 22일 우리가 22,000원에 진입했습니다. 34,500원 신고가를 찍으면서 53% 시세를 냈고요. 쉬어가다가 이번 주 후반에 또 강하게 올라왔네요. 어제도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예, 제가 평일날에도 많이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면은 제가 변곡점에서 다 3번을 다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설명드렸거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와, 그리고 나서 한 4배, 5배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9월 달에 제가 자사주매 딱 끝나고 나서 짚어드렸거든요. 한 5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평일날, 또 제가 수요일날 짚어드렸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다 상승했어요.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지금 한 53% 올라왔는데 제가 또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LNC 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하고 이 종목 상한가도 나왔었죠. 거의 2배 달성했네요. 97.6%. 이번 주도 보니까 지금 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리투라고 해서 이제 스킨 부스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중요한 건 리투가 리쥬란을 이길 수가 있느냐? 뭐 아직은 뭐 매출은 미미하겠지만 만약에 중국 쪽의 내년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중국 공장 완공됐으니까요. 매출 생산 캐파 1종 규모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또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이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솔브렌 홀딩스가 이제 800억 12 투자도 들어왔고 내년도를 보고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대음선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는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중장기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이 종목 진입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7월 달, 7월 14일 62,000원이었을 때인데 이 종목 정말 아무도 시총 1위 종목을 추천 안 할 때 위원님이 홀로 강조하시더니 11만 전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80% 넘는 상승률. 이번 주 변동성 좀 컸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삼성전자 제가 기가 막히게 바닥 잡아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는 끝났잖아요.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10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쪽 HBM,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사인 삼성 SDI 중고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지분을 2대 주주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자회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지난주 바닥을 좀 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급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10만 전자 이하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도 노리면서 저는 한 20만 전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급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종목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이 종목은 9월 달에 위원님이 17,000원대에 포착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33,850원,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90%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는 6% 하락했는데 네.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아쉬워요. 이 이수페타시스가 아까 왜 아쉽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시청자분이 이수페타시스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종목은 과일권이잖아요. 하지만 코리아 서키트는 바닥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PCB 쪽에 또 FC, PGA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전망이다 보니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코리아 서키트를 이 방송을 보고 추석 선물입니다. 16,000원. 그럼 거의 90% 10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큰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MACD가 바닥권에서 돌아가요. 코리아 서키트는 바닥에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은 과일권에서 더 간다 못 간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떠나서
바닥에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 들어오고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지 또 큰 수익을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경고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단기는 좀 이제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단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반등신 대신 이제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겠죠. 26,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6,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크게 갈 종목 잡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새로운 종목 5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정태성입니다. 이번 달 추천주인데요. 태성 고작 8일 만에 51%나 올랐고요. 살짝 횡보하다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6%나 급등 나왔습니다. 예, 제가 벌써 태성 51%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한번 설명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고점까지는 51% 올라왔고요. 이번 주 증시 투매 버텼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운 종목 5개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래. 항상 뭐 새로운 것도 좋겠지만 그래, 항상 구간이 명관이라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게 좀 뭐가 있을까? 오늘은 대표이사 매수한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S 하이텍.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가 아직 그렇게 막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과일권은 아니잖아요. 제가 첫 상한가 칠 때부터 그날부터 좀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 H&S 하이텍은 실적, 수급, 차트, 뭐 재료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도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재료가 크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26억 장내 매수가 더 들어온 것 같거든요. 왜? 국내 유일 국산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그리고 전 세계 2위에 도전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작은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표이사 수급에 좀 비례해서 주가 상승세를 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이사가 크게 바라보니까 많이 들어온 거고, 작게 들어오면은, 좀 작게 좀 잠깐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완벽하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조정시만 귀에 눌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끝판왕 완벽한 종목이라고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H&S 하이텍 다음 주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예, 제가 오늘 기법관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가온그룹입니다. 예, 가온그룹이 좀 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대표사가 이렇게 32만 주 가까이 최대주가 그리고 무상 출연까지 막 100만 주가 넘게 직원들한테 막 이제 무상으로 출연했다. 근데 주가가 막 급락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가 급락하는 종목 주식 주려고 공짜로 준 건가? 물론 공짜는 좋긴 좋지만 그래서 좀 안 좋잖아요. 예. 막 주가 올라가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주식을 무료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재료가 3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가온그룹은 네트워크 통신 장비 그쪽이랑 OTT 디바이스 그리고 로봇까지 재료가 막강한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조정 시에도 아직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법 시간에도 차트 이름 자세하게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가온그룹 오늘의 포착주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대표사가 매수하는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이 항상 중요하다고 보고 사면도 예사롭지가 않죠. 사회이사가 예전에 장내 매수 들어왔던 기업인데 무상증자를 대신 대규모로 했어요. 한 주당 2주. 거기로 자사주 매입만 40억을 냈죠. 공격적으로 22,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금 한 30억 가까이 단기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지금 로봇 쪽에 감속기 모터 제어 이런 쪽에 통합 솔루션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게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로봇에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로봇사랑 이제 모터, 통합 모터를 이제 공급 계약, 납품 계약이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400억 치비 투자 들어왔죠. 대규모 시설 투자하라고. 32,000원대에서 이자 없이, 리픽싱 조항도 없이. 그런 만큼 이 기업은 2만 원대 초반대를 바닥권으로 보고 이번 주에도 아직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단 하나의 로봇 부품주를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사면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면 이미 매수하고 신고가 찍으면서 53% 오른 종목인데요. 여전히 상승률을 남아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태성. 이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제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태성이죠. 무엇보다 태성이 대표회사 30억 매수 들어왔죠. 팩트잖아요. 24,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왠지 이제 24,000원 이하로는
떨어지라고 해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대표이사 잔뜩 매집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성도 유르기판 쪽 장비 그리고 배터리, 복합 동박 소재 장비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반도체 두 가지를 전 세계 유일하게 기술 개발한 기업이 거의 쉽지가 않죠. 선택하기가. 그런데 배터리 쪽은 심지어 장비 소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직 반도체 장비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그죠? 그게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배터리 투트랙을 다 보면서 또 배터리는 소재까지 본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PCB 설비까지 봐요. 그러니까 세 개. 엔비디아 소캠 수혜도 있고 ESS 수혜도 있고 FCPGA 기판 수혜도 있고 배터리 쪽에 또 수혜 기대감도 있고. 그냥 태성도 내년 1월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유리기판 장비 쪽이랑 배터리 쪽이 재료가 속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5억 대표이사 추가 매수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8일 만에 51% 올랐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다음 주 더 눈여겨보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또 대표이사가 잔뜩 산 기업이죠. 네. 20억 샀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만 20억 들어왔어요. 그만큼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꾸준하게 1년 동안 꾸준하게 왜 이렇게 수십억씩 사는 걸까?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LA 전력청, 홍콩 전력청 이쪽 다수의 국가 쪽의 전력청과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구나. 거기 자동차 부품까지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식품 쪽에 M&A까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롤 모델이 CJ라고 하더라고요. 종합식품 사업. 제2의 CJ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일단 의욕이 넘쳐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전선 쪽의 수요가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원전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게 전선이거든요. 변압기가 이제 분명히 수요가 이제 급증한다 얘기 나오죠. 일진전기부터 LS그룹 변압기에는 반드시 전선이 수요가 같이 비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면 전선 수요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이사 매수단가가 3,500원, 600원대까지 지금 20억 도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3,000원 중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증시가 좀 이제 급등 이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신고가 패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다음 주 3,000원 중반대 내려온다면 적극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증시가 5천, 6천 전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증시가 계속 다이렉트로 5천, 6천까지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방송 많이 보시면서 지금은 AI 버블도 분명히 아니고요. 미 국채금리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 지표를 다음 달에 나올 지표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관세 이제 이슈 주시하시면서 내년도 트럼프 분명히 이제 공격적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내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 열심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M10W 4년 연속 대상 방송 노란톡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지금 9시부터 이제 오전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M10W 전체 1등 지금 5년째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소통창구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AI 버블 걱정인데 그 다음으로 제가 우려되는 게 위원님의 목소리 컨디션이네요. 오늘 그래도 열정적으로 위원님이 오늘 방송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서 불안할 때에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면 더 안심이 되겠죠. 4년 연속 대상 올해도 이미 분기별로 최고의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5년 연속도 지금 거의 다 유력한 상태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삼성전자 6만 원일 때 추천하셔서 11만 원까지 80% 상승률 기록했고요. 태성도 8일 만에 51% 넘는 상승률. 이런 종목 부러우신 분들 오늘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 9시 시작이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